장애영향평가서 작성 교육 마지막 강의 타법과의 관계 정보입니다. 기본 평가 정보, 장애 평가 정보, 어려운 내용 작성을 모두 마치고 타법과의 관계 정보 하나 남았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장애영향평가 제도는 입지허가 제도라고 1강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공장을 새로 건설한다, 아니면 판매업소를 새로 만든다, 이런 걸 전제로 한다는 거죠. 화학물질관리법만 적용되는 게 아니니까 최소한 이러이러한 법들을 검토해 보세요. 이런 취지를 가지고 만들어진 게 타법과의 관계정보 파트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또 타법과의 관계정보를 작성해서 장애영향평가서를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을 하시죠. 그러면은요, 신규 시설 같은 경우에는 화학물질안전원에서 해당하는 기관에 각각 공문을 보냅니다. 해당 법률 저촉 여부를 검토해서 회신해 주세요. 그럼 그 기관에서 검토하고 결과를 회신해 줍니다. 화학물질 안전은 내부에서만 이 타법과의 관계 정보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식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각 법률별로 해당하는 조항을 적어 주시고요. 이게 인허가인지 등록인지 신고인지 구분해서 체크하시고, 비고에 이제 우리 사업장은 왼쪽의 규정에 해당하여 허가를 받았다, 아니면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서술하시는 겁니다. 해당해서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은 증빙 자료를 다 뒤에 첨부하셔야 되고요. 타법 중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시죠? 유해화학물질이면서 위험물이면 위험물안전관리법도 적용되죠. 위험물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에 있죠. 그런데 별표 1에 보면요, 우리 화학물질관리법 같이 물질 목록이 아니에요. 각 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위험물을 규정해 놓은 거죠. 뭐 예를 들면 제4류 인화성 액체 같은 경우에 인화점을 기준으로 해서 21도 미만이면 제1석유류, 70도 미만이면 제2석유류, 200도 미만이면 3석유류, 뭐 이런 식으로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국가위험물 정보 시스템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취급하시는 유해 화학물질 중에서 위험물이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지정 수량 이상 취급하면 허가 받으셔야 되는 거죠. 지정 수량 미만이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관리하시면 됩니다. 다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입니다. 고압가스는 특정 물질이 아니라 물질의 상태를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면 1메가파스칼 이상 압축가스, 0.2메가파스칼 이상 액화가스 등 많죠. 고압가스 제조라고 하는데, 여기서 제조는 고압이 아닌 상태의 물질을 고압인 상태로 만드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화학물질관리법의 제조, 화평법의 제조, 이런 거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고압가스를 제조하거나 저장소를 일정량 이상 규모로 설치하시는 경우에 허가, 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셔서 당연히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절차는 이행하셔야 되고, 우리 장애영향평가서 타법과의 관계정보에 허가를 받았음, 허가증 첨부, 신고하였음, 신고증 첨부, 해당 없음, 고압가스를 취급하지 않음, 이렇게 셋 중에 하나로 게재하시게 되겠지요. 안전성 향상 계획 특정 업종에서 고압가스를 대량으로 취급하면은 종합적 안전관리 대상자가 되고 안전성 향상 계획을 작성해서 심사를 받으시는 거죠. 산업안전보건법도 규정이 상당히 많지만 대표적으로 공정안전보고서 7대 업종 또는 시행령 별표
10이었다가 13으로 바뀌었죠. 이제 개정되면서 유해위험 물질 규정량 이상 제조 취급 저장하면 PSM 대상이 되죠. 별표 13 유해위험 물질 규정량 올해 개정이 됐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존의 PSM 대상이었는데 비대상으로 바뀌는 사업장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법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을 하는 사업장에 보관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건축물의 용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창고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건축법에서는 의외로 이런 보관시설을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창고인 상태에서 장애영향 평가서를 제출했습니다. 화학물질안전원에서 해당 지자체 건축과에다가 타법 검토 의뢰를 하게 되죠. 그럼 부적합이라고 회신할 겁니다. 건축물의 용도를 바꾸셔야 됩니다. 어떤 판매업 사업장은 그 사무실이 메인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바로바로 납품을 하는데 재고를 이제 조금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무실 한편에 보관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건축물은 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이럴 텐데 이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로 용도 변경을 해야 하는 건데 이거는 어렵습니다. 건축법 관련해서 건축 허가는 당연히 받아야 되고요. 다음으로 국토계획법인데요. 유해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산업단지가 아닌 곳에 위치한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제조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이 우스갯소리로 외진 곳에다가 땅을 사서 공장을 짓고 열심히 몇 년 운영하다 보면은 땅값이 올라서 돈을 번다. 이런 얘기 많이 아시죠? 산업단지가 아닌 곳, 특히 계획관리 지역에도 공장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계획관리 지역에 유해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을 지을 수 있는가? 국토계획법에서는 용도 지역별로 해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이렇게 다 정해놨어요. 또 지자체 조례로 해서 제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내용이 그 국토계획법 시행령 71조거든요. 그 사업장이 위치한 장소의 용도지역 확인하시고 그 용도지역에 우리 사업장 설치가 제한되지 않는지 확인하셔서 그 내용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업집적법에 따라서 공장 설립 승인을 받고 또 완공되면 완료 신고하시면 공장 등록되죠. 산업단지 경우에는 입주계약 체결하시죠. 이런 내용들 기재하시고 공장 등록증,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등등 첨부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환경오염 피해구제법입니다. 법 제17조에서 해당 사업장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어떤 사업장이 가입해야 하는가 하면 1번 특정대기 유해 물질 배출 시설, 2번 특정 수질 유해 물질 배출 시설, 3번 지정 폐기물 처리 시설. 여기까지는 잘 보이죠. 근데 4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그 시설은 이제 이런 시설입니다. 특정 토양오염 관리 대상 시설 중에서 가나다에 해당하는 시설. 또 5번은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제출 대상 시설. 또 6번은 해양시설이라서 아마 우리 쪽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을 거고요. 7번이 이제 이런 시설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면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셔야 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타법과의 관계정보에서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특히 신규 시설이라면은요, 아마 이에 대한 그 적용 여부 증빙 자료 요청 받을 가능성이 이제 준비한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1강에서 제가 처음 보여드린 그 슬라이드, 내용이 들어있는 슬라이드가 법이었거든요. 법으로 시작해서 법으로 끝난다는 게 참 묘하기도 하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어떤 것이든 작은 하나라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온라인 강의라 해도 시간 내서 끝까지 들어주신 거잖아요. 여러분들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장애 영역 평가 강의를 끝마칠 때마다 현장 강의에서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이번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장애 영역 평가 작성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요, 한 번도 작성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번만 끝까지 작성해 보면 아, 이런 거구나 감을 잡게 되고 다음부터는 훨씬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사업장은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사업장에서 장애 영역 평가서를 작성해야 된다면 그 작성의 적임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제 이야기를 기억하셔서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합 판정 받았을 때 희열도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든 강의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